타고 다녀요. 따뜻해지면은 괜찮아. 너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지금 너무 추워서. 일단 764번 볼까? 지금 보니까 A 선착장에서 B 선착장까지 유람선을 타고 강을 따라 내려오는데 45분이고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90분이 걸렸대요. 그러면 정지한 물에서의 유람선은 분속 100m다. 그때 선착장 사이의 거리는?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미지수를 우린 두 개를 놔야 되잖아. 하나를 X, 하나를 Y로 놔야 되는데 일단 물어보는 것이 이 두 선착장 사이의 거리니까 이걸 하나의 미지수로 설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A에서 B까지 이 선착장 사이의 거리를요. 잠깐만요. 스팸 전화예요. 이 선착장의 거리. 우리가 이것을 한번 X라고 둘게요. 단위는 킬로미터니까 똑같이 이제 킬로미터라고 해놓을 거야. 그러면 또 다른 미지수가 하나 필요한데 이미 선착장에서 선착장 사이의 거리는 X라고 나타냈어. 그럼 미지수 하나 더 Y는 무엇으로 놔야 되냐? 여기 보니까 시간도 제대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정지한 물에서의 유람선의 속력까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 게 뭐냐? 자, 이 유람선이 따라 내려갈 때나 거슬러 올라갈 때는 언제나 강물의 속력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강물의 속력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고 그냥 일정하다라고만 되어 있지. 이 강물의 속력을 Y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강물 속력, 무슨 속력이죠? 시속인가요? 분속이네요. 분속 Y. 그리고 지금 단위들이 전부 다 미터네? 미터로 할게요. 미터로 할게요. 지금 여기 정지한 물에서의 유람선의 속력이 미터로 있어서 전부 다 미터로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속 Y 미터가 강물 속력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거리와 속력이 주어졌고 여기에 시간이 나와 있잖아. 시간으로 식을 세우셔도 돼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따라 내려갈 때 시간, 거슬러 올라갈 때 시간 이렇게 세워도 되는데 시간은 결국에 분수로 공식이 등장한단 말이야. 우리 공식 중에 제일 편한 거는 거리 공식이 제일 편해요. 왜냐면 이 거리라는 것은 속력과 시간을 뭐 해줘요? 그래, 곱해요. 나누는 게 아니니까 이제 분수꼴이 아니니까 이게 조금 더 계산하기 편리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선착장 사이의 거리식을 두 개 세우는 거야. 일단 따라 내려올 때 그리고 거슬러 올라갈 때 이렇게 두 개를요. 그러면 이제 볼게요. 여기 보니까 처음에 따라 내려오는 데는 45분이 걸린대요. 그럼 따라 내려올 때 시간은 45인데 속력은 그냥 저 유람선의 속력이 아니라 따라 내려오니까 강물의 속력에 영향을 받아서 더 빨라지지. 더 추가가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유람선의 속력 분속 100m잖아요. 이 분속 100m에다가 강물의 영향을 받아요. 따라 내려오니까 강물이 이제 더 도와주겠지. 이 속력이 더 빨라지게 해주겠지. 그래서 강물의 속력만큼 속력이 빨라집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과 속력을 곱했어.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두 선착장 사이의 거리인 X가 돼야겠지. 그럼 따라 내려오는 상황으로 식을 하나 생성했고요. 그럼 이제 반대로 무슨 식을 생성하면 돼? 거슬러 올라갈 때 그때의 식을 하나 더 세워주면 돼요. 두 번째 식 세워보세요. 그럼 거슬러 올라갈 때도 볼까? 거슬러 올라갈 때는 시간이 90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시간에다가 속력을 곱할 건데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유람선의 속력이 빨라요? 느려져요? 느려지지. 얼마나 느려질까? 맞아. 이 강물의 속력만큼 느려지기 때문에 이 거슬러 올라갈 때 유람선의 속력은 100 빼기 Y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시간을 곱하면 바로 이 두 선착장 사이의 거리인 X가 되게 이렇게 되게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뭐 해주면 돼요? 이렇게 식 세워놓고 이제 풀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가관법 사용해도 되는데요. 어차피 같은 x, 같은 x지.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해. 그러면 y에 대한 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y 구하고 x를 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뭔 소리냐면 이게 둘 다 x는 x는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같은 x값이 되니까 얘네들의 값도 같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식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45 곱하기 100 플러스 y는 90 곱하기 100 마이너스 y로. 그럼 얘들아 양변에 보시면 40으로 나눠줄 수가 있지. 양변에 40으로 먼저 나눠주면 100 플러스 y는 여기 90은 45로 나눠서 2가 됐어요. 분배해주면 200 마이너스 2y야. 이렇게 해서 y 구할 수 있겠니? y를 구한 후에 두 식 중에 한 곳에 대입해서 x값을 구해줍니다.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y값이 아니라 x값이야. 해보세요. 얘들아 혹시 y값은 얼마가 나와요? y값은? 뭐야? 3분의 100. 그치, 불편하게 3분의 100으로 나왔죠? 그럼 그 3분의 100이 y값이니까 대입해서 x값 구할 수 있겠니? x값 구하자. 너네가 생각하기에 y값이 어색하겠지만 잘못 계산한 것 같겠지만 y값 3분의 100 맞습니다. 이런 식에 대입해서 x값 구해주세요. 4분의 6. 이게 그냥 x가 일단 킬로미터가 아니라 미터 상태로 나올 거야. 지금 우리가 단위를 미터로 맞춰줬기 때문에. 대입한 사람 x 얼마 나와요? 6천. 네, 맞습니다. x는 6,000인데 6,000은 미터지 현재. 그렇기 때문에 뭘로 바꿔줘요? 킬로미터로 바꿔서 답을 체크해주세요. 따라 내려오는, 거슬러 올라가는 저런 유형의 문제가 있으면 따라 내려갈 때 거리 곱하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해주시고, 그 다음 거슬러 올라갈 때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772번 넘어왔어요? 77이 보시면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일정한 속력이라는 거 중요. 왜냐면 아까 강물 문제도 일정한 속력이었잖아, 강물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미지수 하나로 놓았었죠. 그것처럼 이 기차도 지금 보시면 일정한 속력이라고 하네요. 우리는 거속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속력을 언젠가 계산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일정한 속력이라는 요 멘트를 기억해서 일정한 속력이라는 그 기차의 속력을 하나의 미지수로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보세요. 400m 길이 다리 완전히 통과하는데 30초, 1200m 길이의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70초. 그때 이 기차의 길이를 구하시오. 물어보는 거 우리 x라고 놓기로 했잖아. 그러면 기차의 길이를 미지수로 하나 놓고,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다라고 해서 이 속력도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그 기차의 속력을요 y라고 둘게요. 그런데 이제 단위를 좀 잘 맞춥시다. 여기 문제 보시면 미터고 초예요. 그러면 초소로 맞출게요. 기차 길이도 똑같이 미터로 맞출게요. 아까도 따라 내려가는 거, 거슬러 올라가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주고 우리가 그걸로 두 개의 식을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어디랑 어디를 통과하냐면 다리와 터널을 통과해요. 그럼 다리를
통과할 때의 상황과 터널을 통과할 때의 상황 이렇게 두 개를 만들면 돼. 근데 앞에 문제도 비슷했지만 무슨 공식이 제일 쉽다고 했냐면 거리 공식이 제일 쉽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거리로 식을 세울 거예요. 자, 터널을 갈게요. 터널. 터널 통과할 때 지금 터널이 아니라 다리 먼저지. 다리 통과할 때 지금 몇 초예요? 30초. 30시간 곱하기 기차의 속력 y였죠. 그래서 y 30 곱하기 y는 뭐가 되냐면 이 다리를 완전히 통과할 때 기차가 간 거리가 돼. 나 완전히 통과 선생님이 그림 그려서 보여주지 않았니? 어떻게 해야 돼요? 기차가 앞대가리가 통과하면 앞대가리가 들어가는 것부터 뒷꽁무니가 나오는 것까지가 이제 완전히 통과한 거지. 그래서 완전히 통과할 때 기차가 간 거리는 그냥 이 다리 길이 얼마야? 400이니? 그러면 400에다 뭐 해줘야 돼요? 기차길이 그치, 기차 길이를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거리다 이렇게 식을 하나 세웠어요. 그럼 두 번째 식 세울 수 있겠니? 두 번째는 터널을 완전히 통과합니다. 세워보세요. 선생님 아까 전에 기사 보고 왔는데 수학에서 변별력 따지다가 수포자 엄청 많이 양성됐다고. 그거 기사 보고 왔어요. 맞는 거 같지 않아? 문제 점점 더 지랄 맞게 되는 것 같아. 뭔가 냈던 문제는 이제 해법이 등장하니까 그거 더 이상 못 내니까 또 딴 걸 내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내는 것 같은데요. 꾸준히 안 하면 어려운 과목이에요. 야, 두 번째씩 세웠어 안 세웠어? 아니요, 그냥 전부 다요. 왜 찔려요? 일단 두 번째 몇 초 걸렸냐면 70초. 그러면 시간 70이고요. 기차의 속력은 초속 y죠. 그래서 70y가 거리가 돼. 그러면 터널을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기차가 간 거리는 뭐가 돼요? 1200 플러스 뭐 해줘야 돼? 기차 길이 이렇게 더해줘야 돼요. 되나? 일단 이거는 그냥 가감법 사용합시다. x랑 x가 지금 똑같으니까 빼주면 y 바로 구할 수 있지. 두 식을 빼서 y 값을 먼저 구해줄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기차 길이니까 x 이제 구해야 돼. 이제 y부터 구합시다. 아래에서 위로 빼도 되죠. 아래에서 위로 빼요. 몇 y가 돼요 그러면? 40y는 빼면 어떻게 돼요? 800. y 얼마 나왔니? 20. 응. y 20이면 요런 데 집어넣어봐. 요런 데 다 집어넣어봐요. x 얼마 나와요? 200이요. 우리가 궁금한 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기차의 길이기 때문에 기차 길이 단위까지 맞춰서 정확하게 써주세요. 네, 793번으로 갈게요. 이거 다 나중에 2차 방정식에서도 나오거든? 근데 2차 방정식에서 나오면 어려워하는 것 같아. 잠깐만, 요거 왠지 차에 대한 전화일 것 같아서 조금만 봐줄게요. 여기 세로의 길이가 x 플러스 y죠. 맞아요? 세로 하나의 길이가 x 플러스 y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위쪽으로 보느냐 아래쪽으로 보느냐거든? 만약에 위쪽으로 본다면 가로의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위쪽이요. 아. 몇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아? 위쪽은 7y. 7y로 표현할 수 있고 아래쪽은요? 아래쪽으로 보면 그치 3x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사용해서 우리가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를 나타낼 건데 왠지 7y보다는 3x가 숫자가 작아서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가로의 길이 3x, 세로의 길이는 x 플러스 y로 두고 둘을 더해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이렇게 더해요. 여기에다가 2를 곱한 게 둘레의 길이가 돼야 되는데 선생님은 2를 안 곱하고 그냥 둘레의 길이를 반으로 나눠서 가로 하나랑 세로 하나의 길이의 한만 표현할게요. 지금 둘레의 길이가 62니까 얘들아 2로 나누면 어떻게 돼? 31.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로 한 개와 세로 한 개, 이것의 길이의 합이 되겠지. 그럼 이렇게 하나 나타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식을 아마 못 세웠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식은 둘레로 세워지잖아요. 두 번째 식은 이겁니다. 선생님이 아까 위에는 뭐라고 나타내고 아래는 뭐라고 나타내? 라고 물어봤던 이유가 이거예요. 일단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이거 길이 지금 어때? 똑같은 거지? 네.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니까 그러면 이 3x랑 누구랑 같아요? 7y랑 같겠지. 두 번째 연립방정식의 두 번째 식은 바로 이 가로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3x와 7y가 똑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워주면 식이 생성되나?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식을 풀어주려고 해. 자, 여기 3x, 3x가 같으니까 빼서 하겠다라고 하지만 헷갈리면 안 돼. 이건 3x로 보이지만 4x죠. 뒷부분의 x 때문에. 그래서 4x와 3x인 관계인 거야.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해줄 거냐면 뭐 가감법을 사용해서 똑같이 맞춰주든 아니면 대입법을 사용해서 대입을 해주든 그렇게 좀 해봅시다. 자, 대입법을 쓸게요. 선생님은 봐봐요 얘들아. 3x가 7y지. 그러면 x는 3분의 7y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거를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하겠다는 거야. 위에 4x가 있어요. 4x인데 x가 3분의 7y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 3분의 28y 돼요? 4x에다가 대입했어. 더하기 y 하나 더 있잖아요? y는 31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정신 안 차려? 이거 그러면 y 3분의 몇 y가 돼요? 31y 돼야 안 돼요? 통분했어요. 이게 31이에요. y 얼마일까? 그래, y는 3이었어. y는 3이 돼요. 보이시나? 그럼 y 값이 3입니다. 그럼 여기다 해보자 얘들아. 여기다가 y 값이 3입니다. x 값은 뭐가 돼야 돼요? 7. 그치? y 값이 3이면 x 값은 7이 돼야겠지. 그래서 x 값은 7이고 y 값은 3이 된다. 문제 봐. 이때 큰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를 구하래. 일단 우리 세로의 길이 뭐 어떻게 표현했었냐 아까? x 플러스 y. 그치? x 플러스 y로 표현했었으니까 이 세로의 길이는 뭐 하면 돼요? 이 7과 3을 더해요. 더해요. 그치? 단위 있으면 단위 꼭 써주세요. 796번은 질문을 할 줄 알았어요. 795번이 질문이 없어서 신기하네. 요즘 애들은 이거 잘 푸나? 일단 796번 볼게요. 자격시험에 응시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의 비가 3대 1이라네. 일단은 응시한 남학생과 한글로 써줄게요.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가 3대 1이래요. 정확하게 무슨 숫자인지 몰라서 선생님이 3 동그라미 1 동그라미라고 써요. 이게 3명 1명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합격자의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비는 5대 2라고 합니다.
이 응시한 사람 중에 합격자 수의 비는 5대 2가 되고요. 그 다음 보시면 불합격자의 남학생, 여학생 수의 비는 10대 3이래요. 그럼 불합격 남자, 여자 비는 10대 3. 같은 비로 표현한 것끼리 같은 모양으로 지금 잠깐 나타냈고 합격자가 140명일 때라고 되어 있어. 그때 응시한 전체 학생 수를 구하시라고 했거든. 지금 성별이 두 개잖아. 남자랑 여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남학생, 여학생 이 응시한 사람의 수를 X랑 Y라고 두면은 합격자 수 구할 수 있겠죠. 그 합격자 수 구해서 첫 번째 합격자가 140명이다. 이걸로 일단 식이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합격자가 10대 3이다. 이걸로 나올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첫 번째로 X랑 Y 미지수를 설정하는데 응시한 남학생과 응시한 여학생을 각각 이제 X, Y 또는 이렇게 해도 된다. 만약에 응시한 여학생 수를 우리가 X라고 준다면 응시한 남학생 수는 B를 알고 있으니까 몇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몇 X라고 표현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돼. 이게 방법이요. 남녀를 하나하나 이렇게 미지수로 놓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3대 1이라는 걸 아니까 여기를 X, 뭐 여기를 Y 이런 식으로 놓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다르게 놨거든요. 선생님이 약간 스타일을 다르게. X를 응시한 여학생 수, 그 다음에 응시한 남학생 수는 3대 1, 3배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3X라고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Y를 어디다 써먹을 거냐면 여기서 문제에서 합격자가 140명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합격자 가지고 이제 미지수를 새로 설정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이 합격한 여학생의 수를 선생님이 그냥 2Y라고 놔볼게. 그럼 얘들아 합격한 남학생 수는 몇 Y야? 5Y라고 놔야겠지. 일부러 지금 분수 안 만들려고 최대한 정수로 맞춰주려고 지금 저렇게 놨어요. 보이시나? 저렇게 놓은 거? 그럼 첫 번째 이거는 연립방정식이라기보다 약간 1차 방정식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합격자 수가 전체 몇 명이라고 돼 있어요? 140. 맞아. 그러면 이제 꼭 X랑 Y에 대한 식이 아닌 Y와 Y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 합격한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더하면 140명이니까 5y 플러스 2y는 140이라고 일단 이렇게 놓을 수 있겠다. 그럼 이걸 가지고 y값 구해주면 합격한 남학생, 여학생 수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식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 불합격은 어떻게 해주냐면 일단 응시한 사람 중에서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불합격 아니니? 그러면 응시한 사람 수에서 합격한 사람 수를 빼면 불합격자 수가 나와요. 그럼 남자 불합격자 수 구할 수 있을까? 남자 불합격자 수 3x 빼기 5y 되니? 남자 불합격자 수는 3x 마이너스 5y가 돼요. 그럼 여자 불합격자 수는 어떻게 되니? x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불합격자 수의 비가 몇 대 몇이에요? 10대 3. 그럼 얘네 둘의 비가 10대 3이겠지. 3x 마이너스 5y 대 x 마이너스 2y가요 10대 3이 돼야 돼. 자 이거 연립 같지만 연립으로 둔갑한 1차 방정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y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밑에도 다 대입하면 x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나오지. 그래서 사실 각각 1차 방정식을 푸는 것에 식이 나와요.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나가지고 그렇게 놓은 거야. 만약에 여기가 x, y로 설정이 됐다 하면은 아마 연립 두 개로 나올 겁니다. 요거 정리 한번 해보겠어? 계산 좀 해보세요. x랑 y 먼저 구합시다. x를 구하면 되는 거야. 결국에 포인트는 y를 구한 다음에
선생님이 조금 더 1차 방정식으로 편하게 계산하고자 이제 응시를 x로 만들었고 합격을 y로 만들었는데 이제 연립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남학생 응시자수, 여학생 응시자수를 x, y로 두시면 됩니다. 채나 왜? 네? 왜 그게 막 두리번거려? 아니 두리번거린 게 그 신유나 다 풀었나요? 같이 요 손 모양을 맞춰가 달라가지고. 왜 달라? 누가 잘못한 사람이? 약간 서로 약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일단 y가 얼마 나와요? 22요. 그럼 밑에 있는 식에다 20 대입할 수 있겠지. 밑에 있는 식에 20 대입하면요 3x 마이너스 100대 x 마이너스 40이 10대 3이다.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이제 비례식 풀 때 우리 어떻게 해줘?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고 해서 식을 만들죠. 외항 한번 곱해볼래요? 9x 마이너스 300이요. 내항 곱해볼래요? 10x 마이너스 400. 이게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그럼 이제 x 구합시다. x는 얼마 나올까? 100. 맞나요? 그럼 x가 100인데 답이 100은 아니지. 문제를 잘 보시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격시험에 응시한 전체 학생 수를 물었어. 그 이 100이라는 거는 응시한 여학생 수야. 우리가 x를 그걸로 넣었기 때문에 남학생이 3x니까 합쳐서 4x를 물어보는 거지. 그니까 응시한 사람은 전체 몇 명일까? 400명. 그치. 누가 말했어요? 유나는 왜? 100 가지고 했어? 왜냐면은 제가 응. 그 뭐냐 이 10x 응. 마이너스 40이어야 되잖아요. 응. 근데 제가 그거를 30으로 해가지고 10x 마이너스 60을 풀어가지고 응. 300 나왔어요. 그랬었어요? 네. 근데 대표 문제 다시 풀기는 질문이 없어요? 네. 여기는 앞에서 했던 거 거의 비슷한 문제라 그냥 보고 하나? 잘 모르겠으면? 어째서 왜 질문이 없을까? 우리 농도 볼게요. 준호 허리 펴고 앉고. 일단 농도에 대한 문제 볼게. 이 농도는요. 물을 가지고 그 지랄을 하는 문제가 있고 소금을 막 추가하는 문제도 있고 둘을 섞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포인트로 두고 식을 세워야 되는지를 그냥 개념 정리 좀 합시다. 우리 저번에 개념 정리 하다 말았나요? 농도랑 이런 건 안 하고 했죠. 거리 속력 시간으로 했죠. 농도를 할게요. 방정식의 활용인데 농도랑 합금, 영양소 이 부분 해볼게요. 저번 거 이어서 쓰셔도 됩니다. 선생님은 그냥 지금 새로 하듯이 썼어요. 소금물의 농도 문제. 농도 문제는 먼저 농도랑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을 좀 정리해야 돼. 아시나요, 이제? 농도는 어떻게 구할까요? 기억해봐. 100분의 아니지, 농도는. 그 소금물분의 음, 소금 곱하기 100. 맞죠? 소금물의 양이 있어. 전체 소금물의 양 중에서 소금의 양이 얼마나 있느냐 이 비율을 나타내는 게 농도예요. 그래서 이제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하면은 비율이 나타나지는데 농도는 이제 기준량이 100인 비율, 100분율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100을 곱해서 농도를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 식에서 좀 바뀐 게 뭐냐면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 소금의 양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해보세요.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야. 그치. 이 소금의 양은 일단 농도가 퍼센트로 나와 있다 그랬잖아. 이 농도 퍼센트를 100분의 몇 이렇게 비율로 바꾸면 돼. 그래서 100분의 농도로 나타내 주시고 예를 들어서 25% 소금물이다 라고 하면은 100분의 25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100분의 농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소금물의 양 이걸 곱해주면 이게 바로 소금의 양입니다. 두 개의 공식 중에서 조금 더 많이 사용되는 거는 소금의 양이야. 왜 그러냐면 농도는 두 소금물을 섞거나 할 때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합쳐지는 게 아니라 뭐 중간에 어느 지점으로 변해요. 근데 소금의 양은 되게 정직해. 추가하면 추가하는 대로 늘어나고 가만히 안 건드렸으면 안 건든 대로 냅둬져요. 그래서 이제 소금의 양에 대한 식이 더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만약에 유형 중에 물을 더 넣거나 물을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물 뺄 때 소금이 빠지지 않게 증발을 시켜버리는 거야. 만약에 물을 더 넣거나 증발시키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 라고 정신 안 차리냐고! 물을 더 넣거나 증발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소금물에 있는 소금의 양이랑 물을 더 넣고 나서 아니면 증발시키고 나서 나오는 그 나중에 만들어지는 이 소금의 양이랑 변화가 없어요. 같아요. 왜 그런지는 알지? 물만 추가하고 물만 빠진 거니까 소금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금의 양으로 이렇게 식을 세우는데 처음 거랑 나중 것이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운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물이 아니라 이번엔 소금을 추가해요. 만약에 소금을 추가하면 이거는 바뀌겠지, 소금의 양이. 그래서 처음 소금의 양에서 추가한 소금의 양을 더해줘요. 이걸 더해주면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소금물에 소금의 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상황이 생기지. 소금물 두 개를 섞어요.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소금물을 섞었으니까 소금의 양도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A 소금물에 있는 소금의 양과 B 소금물에 있는 소금의 양이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소금의 양이 됩니다.
765번 같이 볼게요. 선생님 농도 문제 나오면 항상 이렇게 비커를 좀 그리거든? 되게 옛날 스타일이긴 한데 비커를 그려서 좀 표현을 해요. 헷갈리지 않게.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3% 소금물 그리고 6% 소금물을 섞어서 4% 소금물 300g을 만들었대요. 자, 비커 이 안에다가는 농도를 집어넣을 거예요. 3%와 6%를 섞어서 4%의 소금물을 만들었는데 이 자식이 몇 g이냐면 300g. 소금물의 양은 밑에다가 쓸 거예요.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야. 일단 뭘 모르냐면 3% 소금물이랑 6% 소금물을 각각 몇 그램 섞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몇 그램인지를 미지수로 두면 하나의 식이 만들어지겠지. 왜 그러냐면 이 두 소금물을 섞어서 300g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식이 나왔습니다. 300g의 소금물의 양을 x, 그 다음 6% 소금물의 양을 y라고 했을 때 300이 되니까 x 플러스 y는 300이다 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운다 했잖아. 이 765번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개념 저거 정리한 것 중에서 몇 번째 거예요? 1, 2, 3번 중에서? 저거는 몇 번이랑 똑같아 지금? 3번이요. 그치? 두 소금물을 섞은 거지. 3번이지. 그럼 3번이 뭐였어요? A 소금물의 소금의 양, B 소금물의 소금의 양을 더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소금물의 소금의 양이 된다. 자, 그러면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웁니다. 첫 번째, 3% 소금물에 있는 소금의 양 세울 거야. 소금의 양 공식 까먹지 마. 농도 지금 얼마예요? 3%. 이걸 비율로 나타내면 돼. 100분의 3 이렇게. 그 다음 여기다가 소금물의 양만 곱하면 돼요. x. 그래서 이게 3%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6% 소금물에는 얼마의 소금이 들어있냐면 농도 6%죠? 100분의 6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소금물의 양 y를 곱해요. 이게 두 번째 비커에서의 소금의 양이야. 이걸 더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이 소금의 양이 된다는 거지. 요 새로 만들어지는 건 얘들아 농도가 4니까 일단 몇 분의 몇으로 나타내? 농도가 4니까 100분의 4로 나타내고, 그 다음 뭐 해줘요? 소금물의 양 300을 곱하면 되지.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건데 이게 약분이 예쁘게 되는 부분이 보여서 약분을 신나게 하고 싶겠지만 약분을 안 하는 걸 권장해요. 약분을 하지 말고 지금 양변에 다 분모에 100이 있단 말이야. 양변에 100을 곱해서 분모 100을 전부 다 없애는 걸 권장합니다. 되게 약분하고 싶게 생겼지만 그래도 꾹 참고, 그래야 이제 예쁘게 정수로 나와요. 지금 정리한 게. 그러면 식이 나왔어요. 첫 번째 식 x 플러스 y는 300. 두 번째 식 3x 플러스 6y는 1200 이렇게 나왔지. 이거 연립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우리 x나 y 중에 하나 맞춰줘야 되잖아. 그런데 3x 플러스 6y는 1200이 왠지 3으로 나눠져. 이거 3으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식은 그대로 써줄 거고요. 두 번째 식은 3x를 3으로 나눠서 x로 나타내고 6y를 3으로 나눠서 2y로 나타내요. 그리고 1200이지? 1200을 또 3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400 이렇게 나타내면 y랑 x값 더 빨리 구할 수 있지 않겠어? 해볼까? y 구해주시고 x 구해주세요. 사실 y만 구하면 정답은 나와요. 왜 그러냐? 6% 소금물을 몇 그램 섞었니? 결국 y값을 구하는 거니까 y만 구해도 답은 나옵니다. 아니 y. 아니 정답이
일단 y는 얼마 나와? 100이요. y가 100이면 이 6% 소금물 100g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로 그냥 답이 나와요. 근데 x도 뭐 구하고 싶다 하면은 x는 더해서 300이라 했으니까 200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각각의 소금물의 양을 미지수로 놓고 전체 양이 얼마인지, 두 번째는 소금의 양이 얼마인지 이렇게 식을 세웠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보기에 항상 이렇게 매번 문제가 이렇게 두 소금물을 섞는 것만으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물을 추가하고 막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물을 추가하는 문제를 하나 더 해볼게요. 788번. 이거 한번 봅시다. 얘들아 이거 미안해. 소금물 섞었네. 다른 걸로 할게요. 물 섞은 걸로 하고 싶은데 물인 줄 알았어요. 766으로 갈게요. 얘가 지금 물이 들어갔구나. 4% 소금물에 소금을 더 넣었어요. 소금을 더 넣었어요. 그랬더니 16%의 소금물 200g이 되었다. 더 넣은 소금의 양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는 비커를 두 개 그릴 게 아니라 비커를 하나만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금물을 섞은 게 아니지. 뭘 섞었냐면 소금을 섞었어요. 소금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금은 선생님이 부등식 할 때도 말했던 것 같아. 소금은 세모로 그립니다. 왜냐면 뭔가 이 소금, 굵은 소금 알갱이 보면 좀 까슬까슬 뾰족뾰족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빈칸에 채울 수 있는 거 채워볼게요. 첫 번째, 4%의 소금물, 농도 4%. 그리고 마지막 16% 소금물 200g이 되었대요. 16% 소금물 200g이 되었대요. 얘들아, 뭘 x랑 y로 놔야 될지 보여 혹시? 뭐를 x로 뭐를 y로 놓을까? 그 보이는 거 그대로. 얘네 더하면은 200이라는 거지. 그러면 4% 소금물의 양을 x로 놓으면, 그리고 더 넣은 소금의 양을 y로 놓으면 둘이 더해서 200g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식을 세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금이야. 소금에 대한 식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개념 노트 썼던 것 중에 1, 2, 3번 중에 지금 몇 번에 해당하는지 좀 볼래요? 2번이지. 그래서 처음 소금의 양에다가 추가한 소금의 양을 더해서 만들어지는 소금의 양이 된다는 거. 요걸로 두 번째 식을 세웁니다. 처음 소금의 양 세울게요. 농도 4%니까 100분의 4라고 나타내고, 그 다음에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게 첫 번째 비커에 있던 소금의 양. 여기다가 소금을 추가했죠. 얼마나 추가했니 소금? Yg. 그래서 Y를 추가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이 소금물에 있는 소금의 양이 돼요. 이 소금물은 농도가 16%니까 100분의 16으로 나타내고, 여기다가 소금물의 양 곱해주죠. 200. 그러니까 이것도 약분을 먼저 하지 마시고 그냥 양변에 100을 곱하던지 해서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해. 한번, 이거는 사실 되게 어렵지 않은데 한번 해보세요. 연립해보세요.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100 곱해도 되고요. y가 똑같으니까 빼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했어요? 예. 안 한 친구들도 있나 아직? 일단 선생님은 그냥 뺄래. y를 소거하기 위해서 뺄게요. 그러면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뺄 건데 x에서 100분의 4x 뺄 거야. 그런데 100분의 4 약분 좀 합시다. 몇 분의 몇이에요? 25분의 1. 그럼 25분의 25x에서 25분의 1x를 빼는 거지. 그럼 몇 x가 돼요? 25분의 24x가 되고 y는 소거됐어요. 그러면 200에서 이 숫자를 빼야 되는데 약분을 해보면 32를 빼는 거야. 200에서 32를 빼면 어떻게 될까? 100. 178. 맞아요? 178 맞아요? 네. 넘어가요 이제? 잠깐만 178 맞아? 32 뺐는데? 168. 168 아니야? 아, 그죠? 그러면 25분의 24x가 168이다? 우리 x값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뭐 할까? 역수 곱해주죠. 이렇게 곱해주죠. 계산하면 얼마인지 봅시다. x는 어떻게 나와요? X는 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좀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해서 네. 175 나옵니다. 네. x값이 175인데 문제에서는 더 넣은 소금의 양 물었죠. 네. y값 구해야 돼. 근데 x랑 y를 합하면 200이라고 했으니까 200에서 175 빼주면 되지 않겠어? 얼마예요? 25. 25. 그치? 그래서 더 넣은 소금은 25g. 되니? 자, 이제 합금 문제 하나 할게요. 너희가 영양소 문제는 이제 조심해야 될 포인트는 선생님이 말해줬어. 부등식에서 말해줬어요. 이게 100g당 또는 이제 뭐 단위 그램, 1g이 아닌 형태로 나왔을 때는 1g당 어떻게 되는지로 바꿔주기로 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합금은 앞에서 없었을 것 같아서 요거는 하나 볼게요. 요 문제 애들이 잘 못해요. 116쪽에 791번은 잘 못합니다. 보시면요, A는 구리를 10%, 주석을 30% 포함한 합금, 그리고 B는 구리를 20%, 주석을 10% 포함한 합금. 여기서 녹인 다음에 다시 섞어서 5kg랑 4kg를 포함하는 합금으로 만들려고 해. 그런데 합금 A는 몇 킬로그램 필요한지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합금 A의 양을 물어봤으니까 그 물어보는 걸 X라고 둘게요. 그럼 합금 A의 양을 X로 두면요, 합금 B의 양은 뭐라고 둘까? 뭐라고 둘까요? Y. 몇 번이죠? 791? 이것을 X로 두고 단위가 지금 킬로그램이에요. 합금 B의 양은 Y 킬로그램 이렇게 둘게요. 그럼 애들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여기서 구리를 있는 대로 뽑아가지고 구리는 5kg을 만들어야 돼.
그럼 구리 뽑을 거야. 자, A 합금에는 구리가 몇 퍼센트 있대요? 문제 보세요. 몇 퍼센트요? 10% 있다고 했지. 그러면 X의 10%, 즉 100분의 10X를 하면 저 A 합금에서 나오는 구리의 양이 돼요. 그리고 B 합금에서 나오는 구리의 양을 하는 거야. 지금 구리랑 주석을 섞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식은 온전히 구리에 대한 식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B 합금에서 뽑을 수 있는 구리의 양은 100분의 몇 Y냐면 얘들아 합금 B는 구리를 몇 퍼센트 포함하고 있다고 했니? 20%. 그래서 100분의 20Y를 하면 이게 구리가 되고 전체 구리의 양이 5kg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리에 대한 식을 하나 세운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너희가 주석에 대한 양을 세우면 돼. 주석에 대한 양을 식을 세워보세요. A는 주석을 30% 포함했다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30x. 그 다음에 B는 주석을 10% 포함했다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10y. 이렇게 하면은 전체 주석의 양이 되는데 이 주석은 몇 킬로그램이에요? 4kg을 포함하는 걸로 만든대. 그래서 이제 주석의 양으로 식을 세웠어요. 됐니? 그럼 이렇게 세운 다음에 뭐 해줘요? 연립해주면 x랑 y 값 나오겠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합금 a고요. 즉 x 값이고요. 계산 한번 해볼래요? 얘들아 x 한 방에 구하려면 y를 소거시키면 되잖아. 거기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풀어봐. 이거 농도 문제 지워도 되죠? 네. 네. 또라이 같은 소리 나가. 저건 성분 문제라고 하는데 각각의 성분의 비율을 가지고 그래서 식을 만듭니다. 주의사항은 영양소 문제에서는 식품 문제에서는 100g당 단위를 1g당으로
요거. 일단 선생님은 이거 어떻게 풀 거냐면요. 일단 분모 분자를 10으로 나눠서 0을 한 개씩 다 지운 다음에 0만 지울 거예요. 0 지운 다음에 양변에 10을 곱할래요. 이 양변에 10을 곱하면 첫 번째는 10분의 1 x에서 10 곱하면 x고 두 번째는 이제 10분의 2y에서 10 곱하면 2y 우변에 10 곱하면 50이지.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자식은 3x 플러스 y는 40 이렇게 되는데 우리 y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y를 2y로 해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 3x는 6x가 되고 40은 80이 돼요. 그러면 이제 x값 바로 구할 수 있는 형태의 식이 나와요. 그러면 x는 계산해보세요. x는 얼마 나와요? x는 얼마 나와요? 6. 그럼 이제 x가 6이 나왔는데 자 문제 보세요. 합금 a는 몇 킬로그램 필요한가? 자 지금 찾았지? 합금 a의 양을 x라고 놨기 때문에 합금 a는 6kg 필요하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을 좀 마무리했고요. 이제 이 뒷부분 1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간단한 내용, 기본적인 내용 이 정도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에 좀 테스트를 볼 겁니다. 선생님이 쉬는 시간 조금만 주고 1차 함수를 이제 해볼게요. 준호 어디 가세요? 배고프다. 맨날 먹고 와.